네, 유튜브 바둑TV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어디를 보면 될까요? 오케이, 오케이. 네, 시선은 네. 저 보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오케이. 이게 저희가 투웨이로 나가가지고 일단 음. 질문을 다 하고 유튜브는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네. 유튜브 요새 워낙 많이들 보셔가지고. 네. 최근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최근 뭐 여전히 바쁘게 뭐 조금씩 하는 일은 달라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지도도 하고요. 또 그다음에 이제 간혹 시합 나가서 두고 결국 바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. 조연구단은 보면 항상 좀 바쁠 것 같은 이미지예요. 그러게요. 그 의도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좀 바쁜지 모르겠어요. 좀 다이나믹하게 바쁘다고 할까?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좀 즐기기 시작했는데 한가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.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. 좀 생활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. 혹시 아무래도, 조연구단의 일상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? 저는 이제 코로나 영향을 좀 크게 받은 편이에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좀 정기적으로 좀 해외에 나가서 보급을 했었거든요. 이게 보통은 이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좀 제가 안 간 나라 위주로 이번에는 어느 대륙에 어느 나라를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제 2월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종식은커녕 더 확산되는 추세잖아요. 지금은 이제 세계 지도를 보고만 있죠. 네. 그러면 말만 들어도 조연구단 이야기만 들어도 코로나가 꽤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떤 거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?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종식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이제 좀 와닿거나 하지는 않아요, 솔직히. 근데 하지만 이제 종식이 되면 바로 이제 이 해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것 같아요. 뭐 제가 직접 뭐 외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해외 친구들도 좀 한국이나 한국 바둑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 해요. 그래서 확실히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야, 이제 국경문이 열렸다.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오면은 이제 바둑도 같이 두고 뭐 한국식으로 이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제가 아마 여행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지금은 가이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전에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가이드 역할을 했는데 이 한국 분들한테 가이드 할 수는 없잖아요, 제가.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은 이제 조혜연이라는 이제 가이드가 있으니 이제 서울이나 뭐 한국 여행 오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. 와, 여행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? 실제로 좀 제안 받은 적도 있어요. 네, 뭐 조혜연과 함께하는 여행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제가 아는 곳만 가잖아요. 결국 이제 한국기원 탐방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바둑팬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. 특히 이제 외국에서 그냥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 바둑에 빠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. 예, 전 세계 78개국에서 한 3억 명 정도가 지금 바둑을 즐기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국 문이 열리면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이제 위험이 없다. 그러면 이제 뭐 한국견을 비롯해서 이제 바둑 두실 수 있는 공간. 그 다음에 뭐 한강도 뭐 쫄쫄쫄 흐르고 아주 좋잖아요.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한강공원에서 이제 바둑판 펴놓고 둘 수도 있고 뭐 배달도 시켜 먹고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네, 제발요. 기다려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 한국재집의 16강전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봤어요. 딱 네. 보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? 네. 딱 첫인상은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었어요. 네. 제 상대가 이제 오유진 7단, 오유진 사범인데, 그동안 판맛을 못 봤거든요, 제가. 네, 이긴 적도 잘 기억이 안 나고, 그 다른 기전에서도 좀 많이 졌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, 항상 둬보고 싶은 기사였는데, 기성전만 아니면 참 좋았을 텐데요. 기성전에서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딱 만났습니다. 외나무 다리에서. 네. 그렇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기사가 혹시 오유진 선수였을까요? 네, 그중 하나였죠. 네. 오유진 사범한테는 좀 판맛을 못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오유진 사범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선배 기사들도 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저랑 둘 때는 좀 마음 편하게 두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다른 이미지를 심어줄 기회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고 싶은 선수는 혹시 있을까요? 네, 뭐
네, 만나고 싶은 선수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, 오유진 사범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참 만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좀 예전에 그 제가 20대 때도 그렇고 10대 때부터 기사 생활을 했는데요. 지금 좀 다른 점이 확실히 좀 승부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. 근데 20대 초 중반만 해도 이제 한 판 지면은 그 심리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컸었어요. 네, 그러니까 이 누구랑 만나고 싶다, 만나기 싫다 이런 감정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좀 많이 지기도 하고 지는 횟수도 늘어나고 또 이제 졌을 때 좀 마음 컨트롤이 이제 지고 난 직후에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한 시간도 안 돼서 또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해보면 많은 기사들하고 두고 싶은데 네, 확실히 그 16강 상대인 오유진 사범을 제외하고는 다 둬보고 싶은 상대인 것 같아요. 네. 목을 씻고 나왔습니다. 네. 경건한 마음으로 혹시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죠? 또 이게 어제 기존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. 제 바둑이 또 오유진 사범과의 대국이 개막전에 당첨이 됐대요. 당첨됐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당첨된 거 이게 좋은 거야? 막 이랬어요. 네, 아무튼 각오해야죠. 네, 개막전이기도 하니까 너무 좀 쉽게 지진 않도록 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또 16강전 대진표를 보면 네. 조혜영 구단이 프로 기사 생활을 시작한 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제는 또 후배 기사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네. 이번 대진표에 30대 기사들도 꽤 많더라고요. 그러게요. 네. 어떨까요? 바둑 둔 지만 한 30년 됐어요. 네. 입단한 지 24년 됐고, 뭐 지금 괜히 연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애환도 느껴지고, 이렇게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해온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 또래들, 그러니까 30대 기사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좀 더 잘 알아요.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좀 약간 경쟁 상대, 우리 동료 기사는 잘하는데 난 너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비교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 30대 기사들이 성적을 내고 이렇게 활약이 대단한 게 굉장히 놀랍고 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또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게 만약에 이제 제가 최연장자이거나 그러면 조금 아이고 너무 언니가 올라오셨네 이런 느낌일 텐데 지금 워낙 이제 왕언니들이 힘을 내주고 있어서 제가 좀 묻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이민진 사범님, 김혜민 사범님 이제 두 분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게 너무 기쁘고 좀 다른 의미에서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기사가 이제 성적이 좋은데 나는 뭐지 이런 식의 비교라기보다 저렇게 좀 하는 걸 주는구나. 정말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뭔가 이 후배 기사들하고 둘 때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저한테도 굉장히 좀 고마운 활약인 것 같고 또 언니 기사들이 힘을 내야지 우리 후배들도 더 자극이 될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30대 기사들의 이번에 맹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앞서 또 프로 생활을 하면서 애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그쵸? 해주셨어요. 네. 그만큼 또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. 조혜영 구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두게 하는 이유 혹은 또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저도 이제 10대, 20대 또 이제 30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거의 절대적인 시간을 바둑과 보내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때 이랬구나, 20대 때 이랬구나 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 저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10대 때가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확실히 이제 이 바둑 이겼을 때의 기쁨도 지금이 좀 덜하고 이겼지만 막 10대 때는 막 미친 듯이 기뻤고 이제 뭐 반대로 이제 졌을 때는 이제 미친 듯이 아프고 그런 거 있어요.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막 이제 바둑 관두고 싶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10대 때 많이 했다면 30대 때는 아이고 제가 지면 아이고 조혜연이 또 조혜연했네. 이기면 내가 웬일이지?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긴 했어요.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바둑을 지금 계속 두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
바둑 한 판 둘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저 자신을 좀 거울처럼 좀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아, 지금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시합을 통해서 좀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. 조금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됐는데, 네,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지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워서 좀 시합 자체를 좀 피하고 회피하고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시합을 한 판 둘 때마다 제가 좀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확실히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계속 두고 있고 우리 선배님들도 또 저보다 또 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속 두시잖아요. 네, 아마 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또 제 생각에 앞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뭐 예를 들어 4자가 붙었다, 5자가 붙었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럼 이번 대진표를 봤을 때 네. 제가 모든 선수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. 가장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 네. 만장일치로 김은지 선수를 어. 꼽았어요. 특히 또 조혜연 선수도 네. 올 시즌 같은 팀에서 여자 그랬죠. 바둑 리그를 치렀잖아요. 네. 어떠세요? 김은지 선수 어떨까요? 확실히 저도 아무래도 그 질문을 주시면 김은지 선수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다른 기사들도 역시 보는 눈이 네, 시각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나이가 이렇게 어리잖아요. 아직 뭐 중학교 1학년이죠. 근데 이제 실력이 어마어마하니까 확실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김은지 사범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제가 또 라떼는 말이야 할게요. 최정 사범이 갓 입단했을 때 제가 여자 명인전에서 한번 둔 적이 있어요. 그때 한 최정 사범이 한 16살 때인데 그때는 제가 또 20대잖아요. 그러니까 나름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뒀어요. 상대는 그래도 신초단이고 이제 천재라고 그때도 소문이 났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경력을 쌓고 있는 제가 지금 갓 입단한 최정 사범에게 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뒀었거든요. 바로 졌죠. 그때는 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. 내가 벌써 은퇴를 논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. 그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최정 사범을 보고 느낀 기분이 지금 아마 김은지 사범의 등장을 보고 많은 언니 기사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세대가 또 밑에 세대가 됐는데 확실히 그 언니들이 주목한다는 건 이제 어찌 보면 검증된 네, 신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이번에도 좀 다크호스가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생각,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최정 사범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김은지 사범이 우승 후보지만 언니들이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네,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왠지 네. 언니들이 호락호락하게 올려줄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러게요. 생각이 네. 네, 듭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바둑보다는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려볼게요. 네. 조혜영 구단은 워낙 또 평소 아이디어도 많고 좀 다양한 생각이 생각을 많죠. 네, 호기심도 많고 네.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좀 시공간을 초월했을 때 네.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혹은 좀 소통을 해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? 네,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또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기 네, 모차르트 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요. 이제 그분이 굉장히 좀 음악계에서도 정말 지구 역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 남아 있을 네, 천재분이시잖아요. 네,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이제 사실 이분은 천재지만 또 머릿속에 그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다 악보로 이렇게 다 쏟아내시느라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제 저는 천재가 아니지만 이 천재들의 어떤 애환, 그러니까 모차르트 선생님이 본인은 행복했을지 잘 모르겠어서 또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은데 아무튼 뭐 밥이라도 좀 사드리면서 좀 천천히 어차피 100세 시대니까 너무 빨리 쏟아내시고 빨리 돌아가셨는데요. 이제 천천히 만드시고 더 많은 음악을 또 만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사실 이제 모차르트 선생님이 어찌 보면 좀 제 나이 때에 좀 돌아가셨거든요. 이게 좀 약간 웃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예민하다 보니까 바둑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제 좀 우울함도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바둑 지고 나면 이제 우울한데 그걸 잘 못 빠져나오고. 근데 이제 그때 그러셨거든요. 많은 이제 주변에 이제 예술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주셨는데, 진짜 천재는
너무 빨리 죽는다.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하고 적당히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근데 그러고서 보니까 이제 모차르트와 같은 엄청난 천재들은 좀 빨리 돌아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다행이다. 나는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아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. 아싸 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모차르트 선생님도 좀 이렇게 쏟아내고 좀 돌아가셨는데 후대 음악 팬으로서 이분이 더 행복하게 많은 음악을 또 이렇게 좀 남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네. 자, 아이고 그럼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. 네네. 아니에요. 다 쏟아내주셔도 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 있어서 네. 네, 조혜영 구단의 목표가 있다면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실까요? 항상 우승이 목표였는데요. 사실 본심은 한 판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. 본심은 이제 8강이 목표고요. 이제 뭐 인터뷰에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 판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실 거잖아요. 이제 목표 달성하면은 이제 공약을 눈치 네, 백단이시네요. 공약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공약은 그래도 우승 정도 해야지 할 수가 있죠. 8강 올라갔다고 막 공약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본심은 8강 진출이 목표입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공약은 우승하고 나서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우승을 한다면 우승하면 네, 어떤 공약 해주실 건가요? 제가 좀 창피해서 못 해보던 건데 이제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. 바둑 저도 유튜브를 하거든요. 네, 네,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먹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제가 그 먹방 유튜버 분들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. 조혜연이 뭔가 어울리지 않게 먹방을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느라고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이제 뭐 먹고 싶을 때 좀 먹방 분들을 보면서 특히 외국 분들,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한국 분들 유튜버보다는 외국 분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뭐 예를 들면 산낙지 도전, 뭐 핵불닭 볶음면 이런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우승을 하면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진정한 먹방을 저희가 네. 진짜 먹는 거죠. 다른 논란 없는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